저의 유튜브의 방향을 책 이야기 하면서 내 인생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정한 것은 다름 아닌 이 책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은 작가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훤히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는 체를 하죠.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물론 어떤 작가든지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겠지만 제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실제로 살아 숨쉬는 인간의 이야기죠. 실제로 살아 숨쉬는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요즘은 그 의미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듯합니다. 오늘날은 인간이 무엇인지 아는 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제 안의 소리가 속삭여주는 것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재밌지 않습니다. 잘 꾸민 이야기처럼 달콤하거나 조화롭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삶은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길이기에 저 역시 그 길의 끝까지 가려고 애쓸 뿐입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은 스스로가 설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순 없죠. 늦은 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잘 버텨내셨습니까? 저는 윤집중입니다. 방금 헤르만헤세의 이야기를 빌려 제 마음을 고백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저의 재미없는 이야기를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데미안입니다. 이 책의 첫 장을 넘기면 주인공 싱클레어는 자신이 살던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도덕이 있는 정결한 빛의 세계, 그리고 그 집 밖을 나서면 존재하는 불량하고 거친 어둠의 세계죠. 흥미롭게 가만히 읽어 내려가던 도중 이상하게도 제 10대 시절의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밀려오더군요. 돌이켜보면 저의 가장 어린 시절은 싱클레어가 말한 그 완벽한 빛의 세계였습니다. 저는 3남매의 막내이자 집안의 유일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죠. 말 그대로 그늘이라곤 전혀 없던 아이였습니다. 세상을 온통 따뜻한 곳으로만 봐서 그런지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고 누구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랑받는 게 너무 당연했으니까요. 얼마나 온실 속 화초 같았는지 집 밖을 하도 안 나가니까 어머니께서 제발 나가서 오락실 게임이라도 좀 하고 오라고 억지로 손에 돈을 쥐어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면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게임을 끝판까지 다 깨버리는 기묘한 영리함은 또 있었나 봅니다. 동네 비디오 책방 앞 조그만 오락기계에 집중하고 있으면 제발 돈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좀 가라고 주인 아저씨가 사정하던 기억이 아직도 선하네요. 한 번은 외가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유독 밥을 먹기 싫어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도 안 먹는다고 투정을 부리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니
어머니께서 쫓아다니시면서 밥을 먹이시곤 하셨죠. 당신의 사랑 덕에 그나마 이렇게 성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외삼촌에게 많이 혼났답니다. 우리 누나 힘들게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삼촌. 하지만 지금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감사를 드리는 우리 삼촌입니다. 최근 들어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삼촌 인생 2막 이제 시작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더 혼났어야 했습니다. 조금 더 많이요. 시간이 흘러 영원히 안전할 것만 같았던 그 따뜻한 온실은 중학생이 되면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에 병원했던 일상은 프란츠 크로모라는 불량배를 만나며 무너집니다. 싱클레어는 그 거친 아이들 무리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허세를 부리죠. 사실은 나쁜 아이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저 낯선 어둠의 세계 앞에서 얕보이고 싶지 않았던 어린아이의 발버둥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소위 노는 친구들과 어울렸던 이유도 딱 싱클레어의 사과도둑 거짓말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처음으로 술을 한 모금 마셔보고 담배를 입에 물어봤던 그 시절,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결코 얌전한 모범생은 아니었죠. 늘 친구들과 무리지어 몰려다녔으니까요. 그렇다고 약한 친구들의 돈을 뺏거나 괴롭히는 양아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혈기가 너무 넘쳐서 철없는 사고를 좀 치고 다녔을 뿐입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논다는 농부어리들과 저는 자주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제가 싸움을 엄청나게 잘하는 편도 아니면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싸움을 피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참 많이도 싸웠고 언젠가는 참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일쑤였습니다. 부모님 속을 정말 새까맣게 태워드렸죠. 멋지게 낳아주셨는데 얼굴에 몇 군데 상처가 아직도 있네요. 어느 날은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깡소주를 마시는데 약해 보이기 싫어서 무슨 치기 어린 오기였는지 소주 한 병을 단 10초 만에 원샷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당연히 눈앞이 돌고 인사불성이 됐죠. 그런데 참 미련하게도 그 정신으로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다녔던 영어 학원에 우리는 함께 제 발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가 찬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던 원장 선생님, 제발 집으로 돌아가 달라는 애원에 집으로 쫓겨나듯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짓이었습니다. 공부에는 쥐뿔도 취미가 없었지만 딱히 누구에게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던 싱클레어처럼 저를 부풀리느라 묘한 도끼와 치기만 가득 부렸던 10대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부딪히다 중3 무렵 첫사랑의 아픔을 서투르게 겪어서였을까요? 제 인생 처음으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의 싱클레어 역시 크로모의 굴레에서 벗어난 뒤에도 지독한 외로움과
사춘기의 혼란 속에서 방황하죠. 저 또한 중학교 시절 노상에서 소주를 마시던 무리들과 일부러 떨어지기 위해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로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익숙한 친구들을 떠나 낯선 세상에 홀로 던져진 겁니다. 하지만 머리로 결심했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지는 않더군요. 새로운 고등학교에서도 제 몸에 배어버린 거친 버릇들은 불쑥불쑥 튀어나왔고 저는 여전히 크고 작은 충돌을 빚는 반항아였습니다. 나이를 조금 더 먹은 지금 은은한 불빛 아래서 그때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많이 씁쓸하고 또 안쓰럽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참 많이 외롭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싱클레어가 아무도 없는 기숙학교에 홀로 떨어져 지독한 고독을 느끼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방어적으로 가시를 세워 지냅니다. 저 역시 말은 떠나야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의지하고 정든 친구들을 떠나 홀로 나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어린 저를 너무나도 무섭게 만들었던 거죠. 그 지독한 두려움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세상에 먼저 상처받지 않으려고 저는 제 몸집보다 훨씬 더 크고 날카로운 가시를 잔뜩 세운 채 그렇게 방어적으로 세상을 대했던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아마 없겠지만 만약 제 10대 시절 제 안에 두려움 때문에 섣부르게 뻗어냈던 날카로운 가시들로 인해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본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와서 나의 사과가 너희에게 닿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참 많이 미안해하고 있었고 늘 마음 한구석에 빚진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30대나 되어서 이제 이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 그저 내 마음 편해지자고 부리는 이기심이라는 거 압니다. 그저 뒤늦게 철이 들려고 하는 친구의 염치 없는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는 긴 방황 끝에 늘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던 친구 데미안을 만납니다. 훗날 어른이 된 싱클레어는 깨닫게 되죠. 그 데미안이 결국 내면에 존재하던 또 다른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밤 저는 두려움을 숨기려고 잔뜩 가시를 세운 채 내일이 없는 것처럼 방황하던 10대의 나에게 제 안의 데미안이 되어 조용히 편지 한 장을 건네고 싶어졌습니다. 친구야, 조금만 더 너 자신과 깊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지금의 너는 이리저리 정신없는 나날 속에 그저 눈앞의 즐거움에 빠져 허우적대며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하지만 조금만 마음에 여유를 두고 너를 둘러싼 세상을 냉정하게 판단하려는 노력을 해보렴. 지금의 너에겐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조차 모를 만큼 귀찮은 일이겠지만 기억하렴. 머지않아 세상에서 차갑게 등을 돌려지는 외로운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너의 가냘픈 마음은 산산조각 나버리겠지. 바로 그 순간 다시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 너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넘어지고 버텨내는 연습을 해야 한단다. 공부는 말이다. 정말 네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 공부를 잘하는 것과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로운 것과 올바른 것은 다른 이야기니까. 넌 꽤 영리한 이아니까 분명히 잘 해낼 거야. 그러니까 제발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헤르만 헤세는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부모님이라는 따뜻한 온실을 스스로 부수고 온몸이 깨져가면서 어른이라는 낯선 세계로 걸어 나왔습니다. 10대 시절 우리의 그 서툰 일탈과 방황은 어쩌면 나라는 존재로 온전히 태어나기 위해 온몸으로 알을 깨던 눈물겨운 투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싱클레어는 본인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오랜 시간에 걸쳐 찾아냅니다.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찾아낸 거죠. 저는 아직도 제 안의 데미안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의 마지막 알도 깨질 테죠. 여러분은 어떤 알을 깨뜨리셨나요? 혹은 어떤 알을 깨뜨리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여전히 알에서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많은 고민과 많은 걱정들, 그 모든 게 알이겠죠. 우리는 평온하던 일상에서 또 다른 무언가에 도전을 할 때면 다른 알을 깨곤 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알을 깨면 어떤 실패가 다가올지, 어떤 아픔이 다가올지.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알을 파괴하려 합니다. 오늘 하루 사회라는 거칠고 냉혹한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괜찮은 척 뾰족한 가시를 세우며 외롭게 버티신 분들, 여러분이 세상에 내밀었던 그 가시는 결코 악의가 아니라 그저 스스로를 지켜내려 했던 서툰 몸부림이었다는 걸 제가 압니다. 내일은 당신의 그 무거운 가시를 잠시 내려놓아도 좋을 만큼 아주 평온하고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세계를 깨트리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저는 윤집중이었습니다.